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우대한입니다. 원래 이름은 우대석인데요. 이름을 우대한으로 바꿨습니다. 좀 나이 들어서 철이들만 하니까 좀 나라를 위해서 뭐든 좀 하고 죽어야겠다 그래갖고 이름을 대한으로 바꿨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고 25분 딱 25분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한단고기를 40세 넘어서 늦게 이거를 한번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한단고기를 처음 봤을 때 그 충격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제가 배운 학교에서 배운 그 역사적 사실하고 너무나 틀렸기 때문에 거의 그냥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하고 한동안 안 봤었는데 우연하게 이제 이런 외부에서 하는 특강 같은 거를 들으면서 차츰 관심을 갖게 되고 드디어 이제 저는 이제 제 가슴 속에서 이것은 물론 약간의 오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진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국제내교육종합대학원에서 2008년에 석사를 취득하고 2016년에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2008년 석사 논문 제목이 한단고기 위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입니다. 아마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한단고기 비판 관련 논문 중에서 가장 빠르거나 몇 지 안 되는 논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뭐 한단고기 관련해서 강단사학회에서 논문을 쓰면 완전히 매장당합니다. 그러나 저는 뭐 그런 데 관여하지 않고 이미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석사, 박사를 다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앞에서 두 선생님께서 이제 발표하신 굉장히 내용이 좋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범죄로 친다면, 현장으로 만약에 비유를 한다면 이미 진범은 나오고 여러 가지 간접 증거, 직접 증거, 우리가 이제 재판에서 재판할 때 막 그 변호사와 검사가 막 이렇게 논란을 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논란의 종집을 찍어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듯이 DNA입니다. DNA.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바로 전에 그 발표해 주신 김 박사님의 그 오성치료는 범인을 판가름하는 DNA가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DNA가. 근데 DNA가 나왔는데도 왜 안 믿는가? 이제 반대론 쪽에서는 DNA가 조작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인 생각이 아니죠. 근데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오성치료는 뭐 대부분 한단고기를 공부한 분들은 뭐 다 아는 사상이고, 그다음에 지금 한단고기 비판 위서론에 대한 그 반대론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상생출판사에서 나온 그 한단고기 두꺼운 거, 그건 저는 항상 옆에 책상에 두고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그걸 참고를 하는데 그 책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한단고기 또 그 위서론을 비판하는 논문에도 이미 그 위서론이 잘못됐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아주 정확하게 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반대로 편들이 왜 그거를 그렇게 집중을 안 하는지 아마 그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성치유가 DNA라면 그 범죄론을 비유한다면은 지문이 나왔어요. 범인의 지문이 나온 겁니다. 그 지문이 광개토 대항 비문입니다. 지문은. 광개토 대항 비문은 그걸 조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광개토 대항 비문의 내용과 한단고기 내용이 딱 들어맞습니다. 광개토 대항 비문에 나와 있는 고구려 봉기 등이나 이 북부여기의 내용은 한단고기로 풀지 않으면 광개토 대항 비문의 내용은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딱 두 가지만 광개토 대항 비문에 나와 있는 그 지문, 범인의 지문을 이렇게 같이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단곡이라는 것은 원래 이 환은 편말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한자를 제가 뭐 깊이는 모르지만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다음에 또 하늘 밝음 환이라는 뜻도 된답니다. 근데 단은 백달나무 단이지만 땅의 밝음 단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환단곡이라는 것은 우리 한민족의 밝음을 추구했던 철학이 담겨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명을 추구했고 밝음을 추구했고 삶의 가치관을 양심에 밝힌다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양심은 사실 밝은 마음 아닙니까? 그런 광명을 추구하는, 양심을 추구하는, 밝은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단어들이 남아있는 것이 태백산, 백두산, 불암산, 불암문화 이런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아시는 분은 다 잘 아시니까 그거 이제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왜 이 지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그것을 우리가 진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못 믿는가? 저는 마음이 어둡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양심이 어둡기 때문에 이 환단, 밝음, 하늘 밝음, 땅 밝음이 써져 있는 책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양심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밝음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했고요. 전에 그 두 분이 발표하신 거 중복되는 건 다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주 집안현에 있는 광개토대왕 비문은 414년 장수왕 3년 때 장수왕 광개토대왕이 아들 장수왕이 그 광개토대왕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 광개토대왕 능에서 한 1km 정도 떨어졌나요? 뭐 가보신 분들은 많이 가보시겠지만 거기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글자는 약 한 1700자 정도 되고요. 거기에 이제 전쟁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라와 백제와의 전쟁, 또 중국과의 전쟁 기록도 많고, 아마 이 고구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연어가 다물 아닙니까? 다물. 그래서 다물은 고조선의 그 모든 이 전통을 이어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의 그 영토도 회복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신라에 의해서 이제 그것이 실패하고 말죠. 자, 오른쪽에 보시는 그 그림은,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저게 비문 정자를 쓰이지 않았을 때 그림이고 사진이고, 오른쪽은 이제 중국이 다 쓰여버렸어요. 근데 저것도 굉장히 비판이 많습니다. 저렇게 쓰여버리면 저기 점차 그 비문에 이게 자꾸 그 뭐라 하죠? 그 물방울이 생기고 그래서 저게 그 비문이 변질되는데 훨씬 더 기여를 한답니다. 지금 저게 오히려 안 좋지 않느냐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광개토대왕 비문의 현재 모습인데요. 제가 한 7, 8번 가봤는데 지금 저렇게 아주 유리창까지 다 이렇게 완전히 그냥 뒤덮여 놨어요. 이것을 이제 초의 모습이고, 광개토대왕 비문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고주몽이 춤 북부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부에서 출자 북부여라고 해요. 출자 북부여. 근데 이 광개토대왕 비문만이 아니고 또 모두루 묘지석이라 그래갖고 광개토대왕 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 고구려 무덤에서도 나왔습니다. 출자 북부여라고. 그런데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북부여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그냥 부여일 뿐이죠. 고구려가 북부에서 나왔다는 것은 환단곡이 외의 책에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광개토대왕 비문에 있거든요. 출자 북부여. 고구려는 북부에서부터 시작됐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광개토대왕 비문에 광개토대왕이 17세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17세손. 이제 그 강변 탄단고기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게 광개토대왕은 삼국사기에 의하면 19대 왕입니다. 19대 왕. 19대 왕이고, 여러분들 이제 대와 세는 다릅니다. 대는 그저 그냥 왕이 바뀌면 되고, 이 세는 왕이 바뀌어도 세지만 이게 왕이 아들로 내려가지 않고
만약에 동생이나 형으로 갔다 그러면 대를 치지 않습니다. 세를 치지 않아요.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6번의 이 대갑, 그러니까 형님이나 동생으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19대에서 6을 빼면 13세손이 돼야 됩니다.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이 고중호로부터 13세 손이어야 된다고 맞아요. 그게. 근데 광개토대왕 비에 보면 광개토대왕은 17세 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럼 4개 차이가 뭔가? 이 4대 차이가 이게 바로 북부여입니다. 북부여. 북부여에서부터 그게 한단곡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북부여 해모수부터 고진, 그 다음에 하나가 이름 안 나왔고, 그 다음에 바로 그때 또 하나 밑에 사람, 그 다음에 고주몽. 그래서 4를 합하면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13세와 북부여의 4를 합하면 17세 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광개토대왕 비문에 광개토대왕이 17세 손인데 어느 곳에서도 이게 광개토대왕이 17세 손이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단 환단고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환단고기를 연구하지 않으면 광개토대왕 비문에 나와 있는 광개토대왕이 17세 손이라는 기록은 영원한 숙제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 환단고기가 나옴으로써 그 광개토대왕이 17세 손이라는 그 비밀이 풀리고 그 수수께끼가 풀리게 된 겁니다.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북부여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부여라고 해요. 부여가 어쩌고 뭐 이런 건 다 나오시는 분 아니면 압록강, 지름, 비루스 어쩌고 내려가가지고 이러는데 여기에는 그 어디에도 해무수란 내용이 없고 북부여란 내용이 없습니다. 뭐 일부 이제 텔레비나 그런 데 나오면 이제 북부여 해무수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이러나 교과서에는 이게 없어요. 삼국사기도 거의 없고. 근데 이 광개토대왕 비문의 17세 손이 환단고기에서 풀렸다는 거죠.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 겹쳐 있는 것들, 겹쳐 있는 게 여기 겹쳐 있는 게 이제 동생이나 형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런 것이 6개가 겹쳐 있다는 거죠. 19대에서. 삼국사기에는 13세 손인데 광개토대왕은 17세 손인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보시죠? 자, 북부여에서 고진으로 2세가 내려가고 1세. 그 다음에 미정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불리지, 고모수라고 하는데 1세, 2세, 2세, 3세, 4세. 이건 해모수가 1세니까 이건 빼야 되겠죠. 그래서 고진, 미상 어떠한 사람, 그 다음에 불리지, 그 다음에 고주몽 해서 이게 4세예요. 그래서 삼국사기에 나오는 13세와 이 4세를 더하면은 17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단고기의 내용이 정확하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광개토대왕 비문의 기록에 의해서 환단고기가 그 진실이 이제 밝혀진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햇못에서 고진으로 내려가고 고진에서 두 번째 미상, 세 번째 불리지, 네 번째가 고주몽이에요. 고주몽. 이게 4개를 합하고 나머지 삼국사기에 나오는 13세를 합하면 정확하게 17세 손이다. 그래서 광개토대왕 비문의 내용과 환단고기의 내용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이것은 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는 거죠. 일부 환단고기의 내용이 섬삭되거나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단고기의 내용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그것이 광개토대왕 비문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광개토대왕이 비문이 조작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소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광개토대왕 비문이 조작됐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뭐 일본 이제 여러분 신묘년 기사 일본이 글자 몇 개 조작했다. 그거는 거의 조작한 거로 지금 그렇게 좀 단정되고 있지만 그거 외에 다른 모든 글자들은 전혀 그 고구려 장수왕이 세운 이래로 손탄 게 아닙니다. 손탄 게. 그 당시의 역사를 그렇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네. 또 하나 하겠습니다. 요건지에서 이렇게 됐고 또 하나는
백제와 외에 대한 기사입니다. 백제와 외에 대한 기사. 신묘년도 있고, 신묘년은 극히 일부입니다. 이게 신묘년에 일본이 도해파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와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 이렇게 일본을 해석하고 있는데 정반대로 해석한다고 이렇게 밝혀지고 있죠. 오히려 이제 강개토 대왕이 바다를 건너서 외를 이렇게 다 다스렸다 이렇게 청정했다고 되는데, 이거 신묘년은 강개토 대왕 비문에 나와 있는 백제와 외를 친 기사의 극히 일부입니다. 근데 이 강개토 대왕 비문에 보면 백제와 외가 굉장히 친한 국가로 돼 있어요. 고구려를 칠 때 외가 백제를 적극적으로 도와가지고 막 쳐들어오고 신라를 치고 그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강개토 대왕 비문에. 근데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나 그런 어디에도 백제와 외의 관계에 또 외가 백제를 쳤다는 그런 기록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제가 이거 오늘 상생출판사 한단고기 책을 갖고 와야 되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여기서 다른 여기 태백일사 고구려국 본기에 보면 길진 않아요. 길진 않지만 정확하게 이 한단고기에 백제와 외가 신라를 쳤는데 고구려가 도와줬다는 기록이고, 그 다음에 외는 백제의 보좌, 백제를 도와준 그 아우나라 비슷한 거죠.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와 외의 관계가 강개토 대왕 비문에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보실까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신묘년 기사고, 시간 관계상 신묘년은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겠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런 기록들이 전부 다 이게 외에 대한 기록입니다. 백제와 외가 신라를 치고 그 신라를 도와서 강개토 대왕이 백제를 평정하고 이런 기록들. 그런데 한단고기 태백일사 고구려국 본기에 바로 그 내용이 백제와 외가 신라를 치고, 근데 신라의 도움을 요청을 받아서 강개토 대왕이 백제를 쳤다. 외는 백제의 보좌다라는 기록들이 강개토 대왕 비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거를 하나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시간 가기 때문에 이런 지금 아까 보여드린 이런 것들 전부 이 강개토 대왕 비문에 나와 있는 외와 백제 기록입니다. 근데 이게 강개토 대왕 비문을 제외하고 한단고기 기록을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백제와 외의 관계, 외와 신라의 관계, 외와 고구려의 관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단고기 책이 그만큼 아주 그 정확한 역사 기록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죄 현장으로 치면은 우성 치료 현상은 DNA가 나온 거고, 범인의 지문이 나왔는데 진서론이라는 결정적인 증거 지문이 나왔는데 그것은 강개토 대왕 비문과 한단고기 내용 기록과 완전히 합치한다. 그것은 저는 감히 진범의 지문으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 박사님의 발표에 대해서 변종호 박사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변종호입니다. 먼저 우대석 박사님 발표문을 보고 실제로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좀 더 새로운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돼서 반가웠습니다. 아까 발표해서 내용이 나온 거지만 한단고기는 1911년 독립운동가 오동진 장군하고 홍범도 장군께서 사제를 털어서 계연수가 발간한 우리 역사서라는 거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의 설립 멤버이기도 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한단 고기를 위서로 보는 견해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의 역사가 영광스러운 역사가 되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현대적인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한단고기가 실제로 쓰여진 것은 근대에 들어와서 쓰여진 것이죠. 계현수 선생이 만들 때도 그랬지만 실제로 계현수 선생님의 그 한단고기는 찾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이일입 선생이 다시 쓴 이런 그 한단고기를 보게 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거의 그 필사본을 하다시피 하신 이런 과정이 있어서 당연히 바뀐 용어들 사실은 우리가 조선왕조실록 볼 때도 보면 근대적 용어나 현대적 용어로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시대가 바뀌고 그것이 새로 발간이 될 때는 새로운 용어들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위서다라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사학계의 기득권자인 강단 사학자들이 동양사의 중심이 중국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한단곡이라는 책은 바로 위서로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광개토 태왕비와 같은 금성문은 당시의 사실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료보다도 우선되는 그런 일차적인 사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대석 박사님처럼 한단고기 위서론 논쟁에 광개토 태왕 비문 내용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한단고기의 실증 사례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도 짧고 하니까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한단고기 내용이 태양비의 그 기록으로 입증되는 여러 내용들은 고대 역사 기록 사서가 부족한 우리 실정에서는 그 광개토 태왕 비문이 우리 고대 역사를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발표하시는 그 박사님의 논문 내용은 위서 논쟁의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중원 고구려비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은데요. 중원 고구려비를 보면 마치 이 태왕비의 속편인 것처럼 그 이후의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런 내용들은 여타 사서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연구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대석 박사님에게 질문 몇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핵심을 보면 북부여의 존재 여부에 몰려 있는데요. 기존 교과서에 북부의 존재가 기술되지 않았습니다. 또 삼국사기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북부에 대한 기록이 우리 사서나 기록에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 그 이유가 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광개토 태왕 비문의 북부여가 고구려의 뿌리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걸 보면 북부여는 우리 역사에서 실제 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구려로 이어졌다는 게 분명한데 삼국사기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입니다. 한단고기를 위서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식민사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고대의 사상과 철학에 무지하거나 아니면 엄청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식민사학의 아성을 지키려는 그들의 대응함에 역사적 자료를 중심으로 깊이 있고 분명한 근거를 내걸어야 할 것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이나 실행 방법에 대해서 고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일본 식민사 틀을 깨고 중국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술문화제를 준비하고 일그러지고 왜곡된 우리 역사와 민족 정기를 밝히고자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우 박사님께서 짧게 하여튼 2, 3분 정도로 마무리 겸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북뼈에 대한 기록이 삼국사기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원인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주류학계에는 북뼈를 잘 모르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전의 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이전은 역사에서 지우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선사 편수의 그 회의 기록에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강단 소위 말하는 주류사학계들에서 하는 주장은 고구려 백제 신라조차도 초기의 기록은 인정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태조왕, 고이왕, 내무랑 이전에는 나라가 아니었다. 그 고이왕, 태조왕, 내무랑 이후에나 고구려 백제 신라가 국가로서의 성립이 되었다. 그런 정도니까 북부여는 뭐 생각조차 갈 수가 없는 거죠. 북부여는 뭐 아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왜 부여에서 뭐 그런 고주먹이 뭐 도망쳐 내려오고 그런 내용은 왜 삼국사기에 있느냐? 그 일부 중국 기록이나 그런데 굉장히 부여가 많이 언급돼 있기 때문에 부여를 그렇게 살짝 집어넣은 것뿐이지 그들이 북부여를 뭐 인정하고 싶어서 그렇게 부여를 넣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초기에 나라라는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북부여는 더 할 나이가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이런 우리나라 역사가 다시 쓰여져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역사 이 주류사 학계가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그 받아들이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 지금 저렇게 오른쪽에 보면 이제 역사 문화 혁명 이렇게 써져 있는데 거국적인 국민운동으로 이렇게 우선적으로 바꿔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아무리 그들이 그것을 고집한다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5천만 중에서 뭐 한 3분의 1 이상 최소 3분의 1 이상 여기에 동조하고 그러면 그들도 아마 생각을 바꾸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 힘들겠지만 이것을 거국적인 운동으로 역사 복원 운동으로 이렇게 펼쳐나가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